안녕하십니까, 홍양수입니다, 여러분. 네,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 실무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될 부분은 2022년도 3회 기출문제이고요. 5월 28일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항상 기출문제 푸시기 전에 DB 준비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문제지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하기 전에 문제 내려받으시는 건 KPC 자격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DB는 웹하드에서 내려받으실 것. 그리고 출판사 쪽에서 올려져 있는 건 출판사 쪽에서 내려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내려받으시면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생산서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웹하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메모하셨다가 그쪽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ERP 게스트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ERP 1234입니다. 소문자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게스트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으세요. 거기서 기출문제 내려받으시면 되시고, 기출문제는 6회분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출판사에 대한 부분이랑 이 부분을 같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화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부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고만 있습니다. 경로만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기출문제 푸실 땐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신다는 거. 최근 들어서 생산성 본부에서 기출문제 모아질 때, 공지할 때요. 이제 아예 폴더 이름을 몇 년도 버전에서 호환된다 이렇게 아예 써줬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질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회부터 2022년도 2회까지는 우리 2021년 버전 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시겠고요. 2022년도 3회부터 2023년도 2회까지는 2022년 프로그램 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고인 회사는 지금 현재 물류관리 1급이고요. 자, 그리고 3회 기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3001번 물류 1급 회사 A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노구인 사원은 홍길동 사원 들어가시면 되겠고, 작업 연도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2022년도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문제여서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죠. 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 메뉴에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 문구여서 저는 지금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문에서 원하는 부분만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품목이라는 게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품목에 대한 설명. 그럼 품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 마스터DB를 등록하는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시면 품목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그 메뉴에 들어가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내용 비교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프로그램 들어와져 있으시면요. 시스템 관리 쪽에 가시면 되겠고, 기초정보 관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품목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찾으실 때는요. 모두 다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해서 모든 정보 들어오게끔 하시고, 우리는 무슨 키 가지고 컨트롤과 F키를 눌러서 퀵서치 기능을 가지고 무엇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검색 조건이란 부분에 해당되는 정보들 넣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부분 없고요. 지금 무슨 부분, 보기 부분에 보시면 모두 다 뭐가 나와져 있으시냐면 푼번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 품번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전 컨트롤과 F키를 눌러서 가볼게요. 그래서 품번에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10 다시 250이라고 해서 다 넣으셔도 되고 1분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10-25250에 해당되는 품번 자리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세트포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마스터 스펙 자리, 오더 코스터 자리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 비교 대체하시면 되겠죠. 자, 대분류는 뭐로 되어 있으시다? 우리 지금 파스칼 포스트인가요? 자, 그러면 대분류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그 내용 맞춰서 또 찾아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는 품목군도 있으시고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찾아달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마스터 스펙 자리나 오더 코스 자리에 내용 꼭 확인해서 보셔라. 자, 지금 10-25250은 마스터 스펙 자리에서 품목군은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분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대분류는 오더 코스 탭에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해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시죠? 그럼 대분류는 지금 파스칼 포스트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21-10707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퀵서치 기능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21-1070까지만 눌렀거든요. 그래도 이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 끝자리까지 품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프라임 티타늄에 대한 품목군은 프라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목군은 마스터 스펙 자리에 가시면 되시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2번도 올바른 설명. 자, 그리고 다시 퀵서치 기능 눌러주시고요. 우리 25-2523까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5-252300이라는 부분으로 이동이 됐고요.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주거래처는 YK 페달이래요. 자, 주거래처 우리 오더 코스트 탭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주거래처는 조영산업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게 보여지시네요. 자, 마지막 4번까지 보셔야 되겠죠? 저는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다시 우리 1025-0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 조달 구분은 생산이래요. 자, 조달 구분은 우리 마스터 스펙 자리에 가시면 계정 구분, 조달 구분 같은 라인에 있죠. 네, 조달 구분은 생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건 3번. 그래서 이렇게 빨리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품명으로 봐야 될 때, 우리 지금 품번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쉬웠던 거거든요. 근데 품번이 없다 그러면 여기 품명 자리에 전부 다 풀네임 치지 마시고요. 일부만 입력하셔서 검색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거래처의 물류실적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물류실적 담당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인 거죠. 근데 물류실적 담당자는 등록하는 부분이 품목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요. 거래처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분명히 앞에 일반거래처의 물류실적 담당자입니다. 그럼 저희는 품목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거래처, 소위 말해서 고객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으로 가셔라?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이름 외우실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럼 1번부터 나와져 있는 보기 내용 비교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탭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거래처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1번 주식회사 대응전공의 영업 담당자는 김대연이다 라고 합니다. 자, 대응전공의 영업 담당자는 김대연 씨 맞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장사입니다. 친절하네요. 우리 코드 2번에 있네요. 자, 구매 담당자는 정대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 담당자 정대준 씨 맞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빅파워의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는 모두 김대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빅파워의 영업과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은 같네요. 둘 다 김대연 씨.
자, 네 번째, 주식회사 대동기어의 구매 담당자는 성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동기어의 영업 담당은 성민석이고요. 구매 담당은 이봉희입니다. 그런데 우리 4번 보기의 지문은 구매 담당자는 성민석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영업 담당자가 성민석입니다. 답은 4번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이고요. 바르게 설명한 사람들로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에 김유리 씨부터 이자영 씨까지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내용 확인해서 지금 1번부터 4번에 연결에 대한 부분을 찾아달라 이 얘기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초정보관리에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스터 DB 쪽이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봤던 거겠죠. 일반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린 대응전공 하나상사 빅파워 제동기어 이렇게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지금 나와져 있는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 무엇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킥서치 기능이 여기서도 가능하죠. 다만 킥서치 기능 누르실 때요. 거래처 명으로 찾아대면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킥서치를 누르시면 여기 컬럼이 거래처 명 나오죠. 자, 지금 저희 대응전공 자, 대응전공의 대표자 성명은 서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응전공의 대표자는 이 자리 보시면 되는 거죠. 서대흥 씨 맞습니다. 그럼 1번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럼 일단 저는 김유리 씨 동그라미 좀 해놓겠습니다. 자, 나윤우가 얘기한 부분. 자, 주식회사 하나상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에 있었네요. 자, 하나상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대요. 요거는 뭐 보시면 될까요? 사업장 주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장 주소에 가서 보니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윤우 씨가 말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박찬희. 주식회사 빅파워의 종목은 자전거 부품 제조 판매 외이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세 번째 빅파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업태와 종목이란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현재 업태 얘기는 없고요. 종목만 얘기했습니다. 자전거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찬희 맞는 얘기 하셨네요. 박찬희 씨. 자, 그 다음 이자영 씨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동기어네요. 그럼 주식회사 제동기어 내용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수금거래처는 하나상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어디 보셔라. 기본등록사항 부분에 중반부 쪽에 가시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자리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중간에 수금거래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금거래처는 자, 우리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제동기어인데 수금거래처는 제동기어가 아닌 주식회사 하진해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기박스의 이자영 씨는 하나상사이다 이렇게 줬네요. 잘못됐죠, 여러분? 그래서 하진해운이라는 부분. 그럼 답은 지금 김유리, 나윤이 그리고 박찬희만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1, 2, 3, 4 보기 중에 요 세 사람이 들어간 게 2번에 있었네요. 김유리, 나윤우, 박찬희 되셨을까요? 그래서 2번.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저만 안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기네요.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M110 직영마트 창고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직영마트라고 하는 창고가 있고 그 창고의 장소는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판매 가능한 양품을 판매 장소, 진열된 양품이지만 판매하지 않는 진열 장소, 판매되어 판매 불가한 배송 대기 중인 양품을 대기 장소, 불량이 발견되어 판매할 수 없는 불량품을 불량 장소에 두었다. 그럼 장소가 지금 현재 몇 개인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지금 판매가 가능한 양품은 판매 장소라는 부분에 보관하고 있고요. 자, 진열된 양품이지만 판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판매는 안 하겠대요. 결론적으로 이거 진열 상품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진열 장소에 있다. 그래서 판매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가 뭘까요? 진열된 양품이라는 거고요. 자, 우리 판매돼요. 판매가 불감, 배송, 대기 중인 양품은 대기 장소에. 이 얘기는 뭘까요? 벌써 팔렸다는 거죠. 다만 출고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팔 수 없는 불량품에 대한 부분은 불량 장소에 보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가 가능하면 가용 재고 여부를 아니면 물품이 양품이면 적합 여부를 적합. 자, 불량품이 부적합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다음 정소 중 설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판매가 가능하면 가용 재고를 아니면 불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요. 자, 판매가 가능한 양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장소는 우리 쓸 수 있는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용 재고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가용 재고에 포함할 수 있다. 소비에서 플러스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열 상품으로만 쓰고 판매는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용 재고에 포함하면 될까요? 양품은 맞거든요. 가능도 해요. 근데 팔지는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열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건 우리 가용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벌써 팔렸어요. 그래서 무슨 상태? 창고에는 있지만 얘는 팔 수는 없는 거죠. 그저 대기를 기다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약속 가능한 재고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그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도 가용 재고에 포함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용 재고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 되겠죠. 그리고 불량품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용 재고는 뭐로 간다? 부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가용 재고는 여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는 게 있구나. 판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쵸? 그렇게 되면 내용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자, 무슨 부분? 물품이 양품이면 적합 여부를 적합으로 가라고 했어요. 적합 여부를 적합. 자, 그러면 지금 판매 가능한 양품을 판매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합이 맞죠. 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진열된 물품이지만 우리 판매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적합 여부는 뭐로 가야 될까요? 우리 적합으로 갈 수는 있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적합이란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판매가 불가하여 대기 중인 양품의 대기 장소. 자, 이것도 적합성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합으로 갑니다. 다만 불량품은 적합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될까요? 부적합.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무슨 부분, 이거는 가용 재고에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에도 그런 세팅값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 가셔서 우리는 창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시면 되겠고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현재 몇 번 가시면 될까요?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창고 장소 탭에서 그대로 우리 조회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장소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영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직영마트 부분에 가셔서 판매 장소, 진열 장소, 대기 장소, 불량 장소 봐주시면 되겠죠. 자, 판매 장소는 자, 지금 가용 재고에 제가 포함한다고 했나요? 포함 안 한다고 했나요? 포함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용 재고는 여입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요. 판매 장소, 진열 장소, 대기 장소, 불량 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무슨 부분? 우리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판매 장소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부분 당연히 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용 재고에는 포함을 해야 되겠죠.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진열 양품이었어요. 대기 양품이었어요. 그런데 판매는 못한다겠어요? 안 팔겠다고 했죠. 진열은 팔지 않겠다. 대기는 벌써 팔렸다. 우리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부였던 거예요. 분량은 당연히 가용재고에 포함하시면 안 되니까 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용재고 여부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대로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적합성 따져볼게요. 자, 판매 장소는 당연히 양품을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진열 장소도 양품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장소도 양품이라고 했습니다. 불량 장소에 있는 건 불량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품인 건 뭐로 가셔야 돼요? 적합하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불량품에 대한 건 부적합하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매 장소 적합, 진열 장소 적합. 그런데 대기 장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긴 부적합이 아니라 무엇으로? 적합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불량 장소는 당연히 부적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네요. 우리 위치 코드 번호 몇 번이요? 1300번. 그리고 장소의 이름은 대기 장소였습니다. 자, 요 부분에 누가 잘못됐다? 적합 여부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다. 적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러면 1, 2, 3, 4에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져 있는 텍스트를 보시고요. 내용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요게 글을 잘못 읽게 되면 또는 내가 조금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뭘 찾으란 얘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난이도가 높거나 하진 않는데 우리는 국어가 여전히 어렵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00번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 사업장에서는 2022년 5월 판매 계획을 세운 후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판매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음 중 최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수정 계획 금액이 더 커진 품목을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쉽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될까요? 내가 계획했던 부분과 그리고 수정했던 부분을 비교해서 수정이 더 큰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가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부분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월 판매 계획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업관리 안에 판매 계획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관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하이 메뉴 영업관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계획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몇 번이시고요. 우리 1000번 사업장 가시면 되겠고요. 자, 계획 연도는 2022년도 몇 월 들어가시면 되시나요?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은 5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초계획을 보고 됐던 게 아니라 우리 기초계획 수립하고 수정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수정계획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계획에 가셔서 우리 뭐 비교하시면 될까요? 자, 우리 기초에 세웠던 금액과 수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란에요. 우리 기초계획 금액과 수정계획 금액을 비교하시면 되죠. 자, 21-1060-850은 기초와 수정을 비교했더니 수정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1060-950은 지금 현재 기초와 수정을 비교했더니 기초가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21-1070-700이라고 하는 품목은 지금 현재 여기도 기초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21-1080-800이라고 했던 품목도 요 수정한 계획 금액보다 기초 계획 금액이 더 크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수정이 더 커진 품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요. 우리는 21-1060-850 휠 프론트 MTB라고 한 품목이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몇 번에 있나요? 1, 2, 3, 4 보기 중에 있는 번호 찾아주시면 되죠? 1번에 있죠, 여러분? 되셨을까요? 이렇게 비교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회 조건을 만족하는 견적 내역 중 결제 조건이 선수금인 견적번호를 고르시오. 자, 아주 친절하게 모든 조건 다 줬어요, 여러분. 견적 내역 중 결제 조건이 선수금인 결적번호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견적 등록에 가셔서 우리 선수금 입력한 정보 찾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영업관리 안에 어디 가시면 되신다? 우리는 견적 등록에 가시면 되신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시고요. 그리고 견적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
입력해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견적 등록했던 정보들 들어와져 있으시죠?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정보들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선수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제 조건이요. 그럼 여러분 결제 조건은 어디 보시면 되신다. 여기 결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 자리 보시면 되겠죠. 자, 대응 전공은 신용카드입니다. 자, 하나상사는 또 뭐로 되어 있으시다. 바로 답이 있네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상사는 결제 조건이 선수금입니다. 미리 돈 받고 무엇 하겠다? 우리 인도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견적번호 몇 번이에요? ES2205 끝자리 2번입니다. 그럼 몇 번에 있나요? 2번에 있습니다. 자, 빅파워도 한번 볼게요. 빅파워는 현재 재예금, 통장으로 돈 받겠다는 얘기고요. 제동기여는 지금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내용을 활용하여 주문을 등록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희 주문 등록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문 등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주 등록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주 등록을 합니다. 근데 수주 등록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다른 데서 입력했던 정보를 가져다가 넣으실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견적에 등록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단에 견적 등록에 등록한 정보 우리 활용할 거니까 견적 적용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자, 견적일자는 2022년도 5월 6일이고요. 실적 담당이 이봉희인 견적 내역 중 주문 대비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래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관리에 수주 등록에 들어가셔서 우리 누구를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래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주 등록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와져 있는 정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조회 조건의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시고, 자, 주문의 기간은 2022년 5월 7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항 또 주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대로 넣어주시고 조회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상단에 견적 적용 조회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견적의 기간은 우리 지금 현재 5월 6일이며 견적 일자는 이렇게 나와져 있죠. 2022년 5월 6일입니다. 자,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견적 적용 리스트가 아니고 건별 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탭에 가시면 제일물산, 대흥, 전공, 빅파워 이렇게 해서 쭉 나와져 있는 내용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쭉 들어와져 있으시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1물산에 대한 부분 들어가서 보니 우리 주문 수량이 있고 견적 잔량이 있습니다. 현재 견적 잔량이 몇 개가 있으시다? 40개가 있네요. 그쵸? 여기 20개, 20개에서 40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동기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기여는 견적 잔량이 3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이고요. 자, 형광 램프 보겠습니다. 자, 형광 램프는 20과 10도에 져서 30이 현재 남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영동 바이크. 자, 영동 바이크 들어가서 보니까요. 10에 55 더해주시면 20인 거죠. 네, 20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견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래처라고 했습니다. 그럼 견적 잔량은 40인 누가 가장 많이 남겨져 있다. 제1물산이죠. 제1물산. 그럼 여러분 제1물산은 1번에 있었습니다. 이거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 부분은 견적 잔량만 확인하시고 답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1번 제1물산 40개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위 조회 기간에 출고 내역 중 출고 장소가 나머지와 다른 출고 번호를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 출고는 했고요. 출고 장소를 찾아달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1번부터 4번 중에 3개는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다른 장소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출고는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영업관리 안에 출고처리라는 메뉴가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수주 쪽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프로그램 들어가시고 영업관리에
출고 처리 국내 수주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첨번 사업장이시고요. 출고의 기간은 2022년 5월 6일부터 2022년 5월 13일 넣어주시면 되겠고, 출고 창고는 우리 상품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창고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 주문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유상사급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린 무엇 하시자? 예외 출고 탭에서 확인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외 출고 탭에서 그대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IS 2205-123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출고 번호 IS 2205 끝자리 1번. 자, 이 부분에 창고는 상품 창고이지만 우리 하단의 제품의 장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출고 번호 1번은 제품 장소에서 출고가 됐습니다. 자, 출고 번호 2번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제품 장소에서 출고했습니다. 자, 출고 번호 3번입니다. 자, 3번에 가셔서 내용 확인해 봤더니요. 여기도 제품 장소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출고 번호 4번에 가서 보니 이 부분은 상품 장소에서 출고가 됐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출고 번호 IS 2205-123은 모두 다 제품 장소에서 나갔지만 출고 번호 4번만 상품 장소에서 나갔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매출 마감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매출 마감 데이터니까 여러분 매출 마감 메뉴에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영업관리 쪽에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입니다. 자, 그럼 메뉴에 들어가 보시죠. 자, 영업관리 쪽에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기에 가서 보니 사업장은 첨번 사업장이고요. 마감의 기간은 2022년 5월 6일부터 16일이네요. 저 지금 날짜를 잘못 넣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영동바이크부터 원일자재까지 우리 매출 마감 정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실 때 내는 취지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설명 드렸었냐면, 자, 마감 구분이 누구였을 땐, 건별이었을 때는 무슨 부분? 마감의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마감 수량이나 단가를 수정할 수 없으면 공급가나 부가세나 합계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별은 어디에서? 출고 처리하는 쪽에서 우리 마감 구분을 건별로 선택하자마자 자동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매출 마감에서는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달라. 다만 세무 구분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감 구분 일괄인 경우는 우리 무슨 부분들 전표 처리가 되었는지 계산서를 발급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와 계산서 발급이 안 되어 있다라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있다. 단가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무슨 부분이요? 세무 구분 당연히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마감 일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해서 물어보는 내용을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영동바이크는 마감 구분이 건별이기 때문에 매출 마감 메뉴에서 수량을 수정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건별인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SC2205 이 마감건은 수주 등록, 출고 처리 국내 수주를 거쳐서 마감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 마감 번호 끝자리 2번이요. 자, 이 부분은 디테일란 쪽에 내려오셔서 우리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이력 정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마감, 국내 거래 이력 정보를 보니 우리 이전 프로세스 쪽에 뭐가 있더라? 수주 등록 정보가 있고 출고 처리 국내 수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등록하시고 출고 처리 국내 수주를 입력하고 그다음 매출 마감 들어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일전자 마감건은 총 합계액 22만 4,114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계액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합계액의 합은 요 하늘색 자리. 자, 22만 4,114원.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회사 원일자재와 관련된 출고 번호는 IS22057이다. 자, 마감 번호는 SC22054번이고요. 자, 그리고 출고 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신다? 우리 하단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제가 펜 기능을 여는 하고 여러분 가려졌는데요. 여기 출고 번호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출고 번호는 우리 IS2205 끝자리만 쓸게요. 8번입니다. 그런데 4번의 보기는 몇 번으로 되어 있다? 7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됐네요.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 보시라. 이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고 번호는 우리 관리 쪽 하단 쪽에서 확인하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신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요게 잘못됐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주 등록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중 전체 수금 금액이 가장 큰 고객을 고르시오. 여러분 수금 등록 데이터니까 수금 등록 메뉴 가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 수금 금액이 가장 큰 고객을 고르라고 했으니 우리 하단에 정상 수금과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었다라면 두 금액을 무엇하시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한 문제이죠.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들어가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관리에 수금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수금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이네요. 참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한 달의 수금 기간을 줬는데 데이터는 4건밖에 없네요, 여러분. 자, 그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공이라는 부분. 자, 우리 보기는 수금 번호 RC2205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줬네요. 자, 1번은 정상 수금의 합과 선수금의 합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금액 봤더니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자, 그리고 수금 번호 2번. 자, 정상 수금 200만 원, 선수금은 없네요. 네, 2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수금 번호 3번 정상 수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금 번호 4번입니다. 정상 수금 400만 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줬는데요. 더 할 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 가장 큰 고객을 고르시오. 가장 큰 고객은 1번에 있는 대흥전공입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금 내역으로 등록된 회계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전표는 매출 마감에 대한 회계전표도 있고 우리 대금 회수한 수금과 관련된 부분의 전표 처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에 대한 부분은 수금 내역과 관련된 거라겠으니 회계 처리 수금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고 1번부터 4번의 보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이동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수금이라는 메뉴 들어가시고요. 현재 사업장은 1000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수금과 관련된 부분 내용 확인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미결도 있고 승인도 있고 미결도 있네요. 그리고 선수금 정리를 보고 싶다라면 선수금 정리와 관련된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수금과 선수 정리에 대한 부분의 회계 처리는 모두 다 회계 전표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자, RC 2205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신다? 회계 전표라고 하는 탭에서 확인하실 땐 여기 품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 여기에 가시면 RC 22051 2, 3, 4라고 해서 수금이나 선수금 정리 쪽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우리
수금 번호, 선수금 정리에 대한 번호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1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봤더니 자, 지금 요 부분에 1번이요. 자, 대체 차변 받으러 온 금액은 350만 원이다. 그럼 하단에 내려가셔서 대체 차변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체 차변 요 자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받을 어음이라고 했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350만 원이다. 맞는 얘기시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옳은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C2205 2번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라인에 있었네요. 네, 두 번째 라인. 자, 5월 1일 전표로 승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표는 발생을 하면 일단은 미결로 발생이 됐다가 우리 승인권자가 승인을 진행하면 승인으로 글씨가 바뀌고 그리고 그 전표의 상태가 승인이 되면서 누가 승인했는지 승인자의 이름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봤더니요. 승인의 날짜는 누구 갖고 확인하냐면 지금 여기 기표 날짜가 있잖아요. 요 기표 날짜가 승인 날짜세요. 그래서 승인은 우리 5월 2일에 했고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맞죠.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품위번호 끝자리 3번입니다. 자, 승인자는 한국민이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승인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홍길동이 전표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이 될 수 없죠. 그럼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우리 수금번호 끝자리 4번입니다. 자, 사용부서는 관리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서는 관리부.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영업관리의 수급 내역에 대한 부분에 라인에 커서를 두고요. 하단에 가서 계정 과목이란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하단에 뭐가 보이신다? 우리 관리창이 보여지죠. 자, 현금, 차변이 있고요. 대변 외상매출금이란 부분에 가서 보니 사용의 부서는 누구로 되어 있다? 관리부 22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부서는 관리부이다라는 표현 맞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 이것도 비교 대치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뭐가 나오나요? 승인된 전표는 전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승인된 전표는 승인을 무엇 하셔야 된다? 해제해야만 우리 전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표 취소는 미결 상태의 전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000번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에 전기 2월 채권을 확인한다. 채권이니까 여러분 받을 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 채권이 있으면 넘겨받아서 다음 연도에 대금 회수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 걸 2월 한다라고 합니다. 자, 2022년 2월 대상 채권 중 그 금액이 음수인 거래처 그리고 그 거래처의 담당자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2월 된 건 채권 기초 2월 조정이라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마감 기준이 아니라 우리 출고 기준으로 채권이 2월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영업관리예요. 제가 여기 영업관리라고 무의식 중에 써드렸네요. 이 부분은 지금 기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업관리 안에 기초, 정보,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 부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채권기초 2월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기준 글씨 보이시죠? 자, 지금 저희는 2월을 볼 거니까요. 2월에 가야 되겠죠. 채권의 기초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 근데 장부에 채권의 잔액이 있었다. 그러면 시작하는 채권 넣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채권 기초예요. 자, 채권 2월은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남겨진 건 다음 연도 또 2월을 해줘야 되겠죠. 채권의 조정은 지금 장부상 프로그램에 있는 금액이랑 거래처랑 금액이 맞지 않아서 조정하겠다. 그게 채권 조정입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 가시면 되신다?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해당의 연도는 몇 년이시다? 2022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 더 준 거 없으니까요. 채권 2월이라고 하는 탭 선택하시고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2월 미수채권이 있으실 거고 뭐 음수가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내용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분 1번에 대흥전공입니다. 그럼 여기 대흥전공이죠. 자, 대흥전공의 담당자는 김대현이고요. 음수 맞네요. 자, 그러면 1번에 김대현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세림와이어. 자, 세림와이어는 코드번호 5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는 김대현이고요. 마이너스 금액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지문에는 김대현이 아니라 누구로 되어 있나요? 성민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답은 몇 번이다? 2번. 연결이 잘못된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 금호상사입니다. 자, 그럼 금호상사는 우리 10009번에 있고요. 자, 그리고 담당자는 이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이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음수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회사 하나상사입니다. 자, 하나상사는 코드번호 2번에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 우리 담당자는 성민석이고요. 금액 음수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부러 음수 금액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12번 문제는요, 구매관리 쪽 시작하는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구매관리와 영업관리 부분의 문항수가 계속 넘나드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영업관리 쪽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판매 계획을 활용하여 주계획 작성 NPS를 등록하고자 한다. 주계획 작성 NPS는 말 그대로 생산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계획 세우시는 거죠. 우리 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해서요. 자, 적용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고르시오. 자, 여기 키워드는 우리가 구매관리 주계획 작성 NPS에 가셔서 우리 계획 일정을 짜시는 건 맞는데 여기 키워드는 뭘까요? 어떤 부분의 정보를 가져다가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판매 계획에 나와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쪽에 나와져 있는 또는 시뮬레이션을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판매 계획입니다. 판매 계획.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어디에 가시자? 구매, 자재 관리에 가시고요. 구매 관리에 갑니다. 자, 그리고 주계획 작성 NPS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장은 현재 몇 번인가요? 1000번입니다. 그러면 1000번 사업장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계획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계획 구분은 판매 계획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있을 건데 저희는 판매 계획을 선택하고요. F1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판매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5월달 거 수립해달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판매 계획 적용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끔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라고 줄 때도 있으시니까요. 그거 주시면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의 연도는 우리 2022년 5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달이나 계정 구분 따로 준 건 없으시니까 그대로 조회 눌러주시면 해당 정보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은 적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가능 수량이 많은 품목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럼 적용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미적용 수량이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미적용 수량이 가장 큰 건 4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우리 4만2A 그리고 우리 품번의 번호는 21-1080800 프라임 알미늄이란 부분이 있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미적용 수량이 가장 크니까 적용 가능 수량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무엇 하셔라 창은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문제였다. 되셨을까요? 네, 14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데이터로 조회된 청구 등록 내역 중에 품목 등록의 주 거래처와 청구 등록의 주 거래처가 다른 품목을 고르시오. 자, 이 부분은 청구 등록에 가셔서 우리 우측 마우스를 누르셔서 품목 등록의 주 거래처랑 비교 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매 관리 쪽에 청구 등록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네요.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니까 그대로 엔터해 주시고, 자, 요청 일자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F1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청구 번호 1번은 일반 자전거, 2번은 유아용, 3번은 산악, 4번은 30단 기어 자전거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한 건 한 건씩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자전거의 주거래처는 우리 어느 부분 품목 자리에 가셔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부가 기능 안에 가면 우리 품목 상세 정보가 있으시죠. 자, 지금 하나상사를 주거래처로 청구 등록에서 입력했는데요. 품목 등록의 주거래처는 하나상사입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요. 우리 다른 품목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청구 번호 2번으로 내려오셔서 유아용 자전거 선택하시고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 눌러줍니다. 자, 지금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주거래처 청구 등록에는 주식회사 빅파워입니다. 그런데 품목 등록에 주거래처는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유아용 자전거는 지금 품목 등록은 정보가 없고 청구 등록엔 있으니 우리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도 좀 빠르게 보죠. 산악자전거 가셔서 부가기능 눌러주시고 품목 상세 정보 눌러주시면 자, 지금 산악자전거의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제동기어이고요. 품목 정보에서도 주식회사 제동기어로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하네요. 자, 네 번째 청구번호 30단 기어자전거. 자, 부가기능 눌러주시고 품목 상세 정보 눌러주시면 자, 지금 청구 등록도 JETO 그리고 품목에 대한 부분도 JETO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청구 등록은 답은 몇 번으로 가셔라?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것도 우측 마우스 기능 기억하셨다라면 금방 끝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중 청구 등록 데이터를 적용받아 등록한 발주 내역을 고르시오. 참 우측 마우스 열심히 냅니다. 여러분 발주 내역 고르라고 했으니까 메뉴는 발주 등록에 가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이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 별로 안 부족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매관리 안에 발주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은 현재 몇 번인가요? 1000번 사업장입니다. 발주의 기간은 2022년 5월 7일부터 2022년 5월 10일입니다. 자, 다른 정보 주어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시면 PO 2204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발주 번호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PO 2204 1 그리고 우리 PO 22051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 요건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동기어라고 써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 눌러주셔라? 우측 마우스. 자, 이 부분은 이력 정보 확인합니다. 발주 등록 이력 정보 확인하시면 자, 이력 정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실까요? 아, 이전 정보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입력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입력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직접 입력. 자, 그리고 우리 P52205 1번에 해당되는 부분. 자, 품목 자리 가셔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발주 등록 이력 정보에 가서 보니 자, 지금 이 부분은 수주 등록의 정보를 적용받아서 입력을 했네요. 그럼 수주 등록 정보인 거죠? 그러면 우리 상단에 아이콘 얘기하면 주문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발주 번호 2번입니다. 자, 품번 자리 가시고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이력 정보 확인합니다. 자, 청구 등록의 정보를 적용받아서 적용했네요. 그럼 청구 적용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청구 등록 데이터를 적용받은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 우리 답은 발주번호 2번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자, 우리 지금 발주번호 3번으로 끝나는 것도 볼게요. 자, 요것도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 이력 정보 확인했더니 요 부분도 이력 정보가 없답니다. 그러면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발주번호와 4번에 나와 있는 발주번호는 직접 입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입고된 내역 중 재고 단위의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라겠어요. 수주와 발주에 기재되는 수량. 우리 수주서도 있고 발주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발주 단위와 수주 단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기재되는 수량은 우리 재고 단위이다 아니면 관리 단위이다 관리 단위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사항이 관리 단위 수량인지 재고 단위 수량인지 꼭 확인하시라.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수주나 발주에 대한 부분의 수량은 관리 단위이고 재고 단위는 관리 화면 쪽 아래쪽에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이 가장 큰 거래처입니다. 자, 입고와 관련된 부분이신 거니까 우리는 구매 관리에 입고 처리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고 처리 국내 발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기 내용 보시면 사업장은 몇 번이시다? 1000번 사업장. 자, 입고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자, 입고의 창고는 상품 창고라고 주었으니까 상품 창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예외 입고 탭에 가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요. 보기 내용에 우리 조회 탭은 예외 입고 탭에서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외 입고 탭에 커서 두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되신 거고요. 우리 대응전공 하나상사 제동기업 형광램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응전공 선택하시고 여기 발주 수량은 관리 단위이니 우리 위 하단 쪽에 있는 재고 단위 수량의 합을 내주셔라. 자, 그러면 지금 수량을 보았더니 자, 10개 더하기 그리고 50개 그리고 60개 그럼 여러분 지금 달라졌죠? 자, 그러면 우리 나와져 있는 수량 보시면 10개에다 50 더하면 60이고요. 60에 60을 더하시면 120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전공은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수량을 다 더해 보시면 10, 50이니까 60, 60을 더하시면 현재 120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20이고요. 저 잘못 본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상사입니다. 자, 하나상사 가셔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상사 보시면 재고 단위 수량 20이 있고요. 자, 그리고 50이 있고요. 그럼 20에 50 더하면 70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40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에 40 더하면 얼마인가요? 110입니다. 110. 자, 그 다음 제동기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동기어 쪽에 가서 보시면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자, 지금 발주 수량은 10개인데 재고 단위도 10개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60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특이하네요. 박스가 60개인데 재고 단위는 62회이네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 몇 개가 되시나요? 70입니다. 자, 그 다음 형광 램프 보겠습니다. 자, 형광 램프에 가셔서 자, 재고 단위 30 더하기 10 그러면 40이죠. 40에 40 더하면 80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재고 단위 수량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대응전공입니다. 그래서 대응전공에서 입고된 재고 단위 수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답은 1번 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고 단위 묻는지 관리 단위 묻는지 꼭 확인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회 조건에 매입 마감 국내 거래 데이터 중에서 마감 합계액이 가장 큰 마감 번호를 고르시오. 자, 매입 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 가셔서 합계액의 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 마감 국내 거래 이동해 보시죠. 자, 주어져 있는 조건 보시면 현재 사업장 1000번입니다.
그럼 그대로 엔터. 마감의 기간은 2022년 5월 며칠부터 18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준 거 없으니요. 그대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선 대응전공부터 제일물산까지 합계액의 합이 가장 큰 마감번호를 찾아달라겠네요. 그럼 여기 마감번호 1, 2, 3, 4 나와 있으시죠? 자, 대응전공은 67만 1,000원입니다. 하진해운은 77만 원입니다. 일단 대응전공은 탈락. 자, 그 다음 원일자재가 있습니다. 원일자재 63만 8,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진해운이 77만 원이었으니까 원일자재도 탈락입니다. 자, 주식회사 제일물산 84만 7,000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신다? 우리 마감번호 PC22054번인 주식회사 제일물산이 현재 가장 크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 요즘 물류가 조금 쉬워졌어요. 네, 문제가 좀 많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지문도 좀 짧아졌고. 자, 18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간 중에 M100 상품 창고에 M101 상품 장소에서 P100 제품 창고에 P101 제품 장소로 이동된 품목과 이동 수량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상품 창고, 상품 장소가 무엇이다? 출고 장소가 되는 거겠죠? 자, 제품 창고, 제품 장소가 뭐가 될까요? 입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하였다? 이동된 품목과 이동 수량으로 오른 거 찾아달래요. 그럼 재고를 이동시킨 거죠. 근데 사업장 얘기는 없으니까 무슨 이동이다? 창고 간의 이동이다. 그래서 재고 이동 등록 창고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관리 쪽에 있는 부분이시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시고, 자,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는 건 모두 닫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고 관리 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재고 관리 안에 재고 이동 등록 창고. 여러분, 창고 간의 이동은요, 수불에는 영향을 안 주죠. 원래 사업장 간의 이동에서는 수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자, 사업장은 몇 번으로 주었나요?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의 기간은 2022년 5월 20일. 자, 출고되는 창고는 무슨 창고 선택하시면 되신다? 상품 창고. 자, 출고되는 장소, 무슨 장소? 상품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 입고되는 창고는 제품이었나요? 네, 제품 창고입니다. 자, 입고되는 장소, 제품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무엇 하셔라? 조회. 그러면 상품 창고 출고 부분에 입고 창고, 제품 창고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무슨 부분인가요? 우리 이동된 품목과 이동된 수량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동번호 MV22051번에 우리 이동된 품명은 일반 자전거고요. 이동 수량은 50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번호 MV206번에 자, 지금 가서 보니 유아용 하이킹 세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동 수량은 현재 25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용 찾아주셔야 되니까요. 두 가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자전거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몇 개 이동이 있다? 50. 자, 그리고 지금 유아용 자전거 세트이죠. 유아용 자전거에 대한 세트. 몇 개 이동이 있었다? 우리 25세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됐을까요? 요거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단에 조회 조건 바라고 했던 이 조회 조건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실제 푸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답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 자전거 50, 유아용 하이킹 세트 25. 됐을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본사는 재고 조정을 등록하고요. 그 사유를 상세 내역 비고에 기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재고를 조정했다라고 하면 그 조정의 사유를 사실상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상세 내역 비고란에 기재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뭘 물어볼까요? 사유가 다른 하나를 찾아봐라. 이런 거 문제 많이 냅니다. 자, 입고조정 상세내역 비고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번엔 아닌 거 고르래요. 사유가 다 다른가 보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구매, 우리 자재관리 쪽에 가시고 재고관리에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관리 지금 현재 들어와져 있으시고요.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에 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물어본 부분은요, 재고 조정이에요? 아니면 기초 조정이에요? 입고 조정이에요? 출고 조정이에요?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입고 조정의 상세 내역이라고 했으니 입고 조정 탭에서 내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이시고 조정의 기간은 2022년 5월 25일에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자, 다른 내용 더 준 건 없으니 그대로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일자 5월 25일에 입고 조정 내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일반 자전거부터 쭉 조정했던 사항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여기 비고란에 전산재고가 차이가 나서 조정했대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부분은 분실재고 회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재고 수리조정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 네 번째는 안전재고량 보충 때문에 전산재고 조정 때문에 불량재고 수리 조정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4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시면 자, 안전재고량 보충이 있었죠. 자, 그리고 불량재고 수리 조정이 있었습니다. 분실재고에 대한 부분들 뭐가 있었다. 우리 분실재고 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품재고 입고에 의한 조정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신다.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기재된 적이 없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부터 이제 무역관리 쪽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회 조건으로 입력된 LC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조회 조건에 사업장, LC 구분, LC 번호, 그리고 주문 기간이 있습니다. 자, 주문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오더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LC 구분이 마스터 LC니까요. 마스터 LC 수출에 가셔서 LC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관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스터 LC 수출에 가시고 LC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현재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부 홍길동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LC 구분은 마스터 LC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문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F12번 또는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LC 등록 조회창이 들어옵니다. 주문기간 입력되어 있으셨을 거, 입력했던 부분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자, LC 번호 확인할게요. LC2201 끝자리 1번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환종은 USD 미국 달러이다. 그러면 우린 환종이라고 써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USD 미국 달러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담당자는 우리 누구이다? 무역부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자는 무역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개설은행은 신한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설은행은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통지은행 물어볼 때는 하나은행이 될 거고요. 자, 네 번째 총 외화금액은 우리 268187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외화금액은 디테일란에 외화금액의 전체 금액을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2681이라고 시작했는데 2681이 아니라 1681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화금액 모두 다 보이게끔 놓는다라면 1681875.00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올바르지 않네요.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째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LC 주문번호 SO220569로 등록되어진 고객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주문번호 나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수출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회 조건에 지금 현재 여기 LC 주문번호라는 건 있지만 신용장 거래인지 아니면 송금 방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기타 수출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번호 요 번호로 등록되어진 고객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린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쪽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왜 출고 처리 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조회 조건에 가서 봤더니요. 사업장은 1000번이고요. 출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이고요. 출고 창고는 상품 창고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분? 지금 출고와 관련된 메뉴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기타 수출에 출고 처리 해외 수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출 선택하시고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출고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자, 출고의 창고는 상품 창고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다른 사항 또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았더니 우리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YK 페달, 우리 도렉스, 인테크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부산세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1, 2, 3, 4 중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SO220565로 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제가 YK 페달 선택했고요. 품목란에 갔는데 그 정보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이것도 우측 마우스를 누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고객을 선택하시고 품목 디테일란에 오셔서요. 우측 마우스 눌러주고요.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이력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출고 처리 해외 수주에 YK 페달 건은 지금 이력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 프로세스에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출고 처리에서 직접 입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도렉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디테일란에 내려오셔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이력 정보. 자, 이 또한 직접 입력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테크라고 되어 있는 회사. 자, 내려오셔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이력 정보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LC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표 번호 부분에 보시면 SO220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 부분에 물어봤던 질문 사항이 뭐였어요? 자, 지금 요런 번호로 등록되어진 출고 처리를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LC 주문번호 SO22056번으로 등록된 부분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인테크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인테크. 되셨을까요? 자, 우리 부산세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세관 쪽으로 입력된 정보에 가서 출고 처리 해외 수주 이력 정보를 보니 이 또한 이력 사실이 없네요. 직접 입력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넘버가 우리 INV 2205001인 커머셜 인보이스를 조회한 후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인보이스 등록한 거 가지고 1, 2, 3, 4 보기를 무엇해달라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커머셜 인보이스 등록이란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지문상에 LC인지 송금 방식인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린 또 뭐로 가시자? 기타 수출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등록 메뉴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찾아요 하시는데요. 조회 버튼 누르시고 송장 번호가 나와 있지 않나요? INV2205라고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NV2205-001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회 눌러보시면 바로 검색이 되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인보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 정보가 열리죠. 자, 그럼 1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린 배인지 비행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번호가 몇 번이냐, 캐리어가 몇 번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캐리어는 이 자리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 어떤 배에 실렸는지, 어떤 비행기에 실렸는지 그 정보도 중요하죠.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캐리어 정보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어디서 물건을 실었느냐? 포트가 어디냐? 그래서 실린 포트는 인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포트도 맞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어디까지 가져다 줄 거냐? 인천에서 실어서 도착지가 어디냐? 그래서 파이널이 어디인지. 그러면 우리 파이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바로 옆에 파이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못됐죠? 우리 지금 보시면 파이널의 정보가 주소지가 달라요, 도착지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지가 다른 장소네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네 번째, 우리 배에다가 싣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실제 실려서 움직이는 날짜 쓰는 부분. 그래서 실링 온 오어 어바웃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부분의 날짜는 5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2022년 5월 23일 맞네요, 여러분.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고 마무리. 뭐 이 문제도 지금 커머셜 인보이스 문제 계속 내고 있는데 위치 바꿔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라서 글자 맞추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틀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틀리시면 너무 아까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기로 개설된 LC 데이터 중 관리 구분, 일반 구매인, 품목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LC 개설인 거죠. 나 LC가 무엇 됐고 개설됐고 그 정보 가지고 보는데 관리 구분이 일반 구매로 우리 무엇한 거 개설된 품목을 좀 찾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LC 구분은 위에 상단 보기 박스 봤더니 녹화 LC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녹화 LC 수입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발주 기간과 LC 번호 확인해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입니다. 여러분 구매 쪽이에요. 그러면 로컬 LC 수입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LC 개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장은 1000번 그대로 두시고 여기 LC 구분은 로컬 LC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주 기간 자리 가셔서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F12번 눌러주시면 우리 조회창이 뜨죠. 자, 그리고 LC 번호는 LC2205 2번입니다. 맞나요? 항상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선택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품목은 총 4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이 자리 관리 구분이 누구로 되어 있는 부분 일반 구매인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자전거는 정기 구매이고요. 자, 유아용 자전거 일반 구매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되시나요? 2번 유아용 자전거. 자, 사이클 특별 구매이고요. 산악 자전거 입력한 정보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럼 이 문제도 처음 보시는 문제 아니시잖아요. 그쵸?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회 조건의 입고 내역 조회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요. 거래 구분은 로컬 LC입니다. 그리고 입고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수입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로컬 LC 수입에 가셔서 무슨 부분, 입고 내역에 대한 부분 조회해서 이 내용 맞춰달라는 얘기니까 입고 처리 LC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로컬 LC 수입에 우리는 입고 처리 LC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장은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거로 가시면 되신다. 그런데 24번은 1000번 사업장이라고 지문에 줬습니다. 1000번 엔터. 자, 입고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입고되는 창고는 제품 창고라고 주었으니 제품 창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구분은 TT가 아니라 로컬 LC입니다. 반드시 거래 부분 정확하게 로컬 LC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12번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내용 보시면 YK 페달은 자, LC 개설 메뉴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적용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전의 정보에서 가지고 온 게 있었다라면 우린 이력 정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품목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이코 처리 LC 이력 정보에 갑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LC 개설에 정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 처리했고요. 뒤에 매입 등록 녹화 LC까지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봤나요? LC 개설 메뉴에 등록한 정보를 적용받아서 우리 무엇하였다? 이거 이코 처리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도렉스라고 하는 회사. 그래서 도렉스 CO Ltd의 원화 금액이 가장 적대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YK 페달의 원화 금액은 지금 숫자가 또 안 보이는 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넓혀주시고 봅니다. 자, 원화 금액은 240만 2,885원이고요. 자, 도렉스는 245만 7천 원입니다. 누가 더 큰가요? YK는 240만 2천 원. 지금 도렉스는 245만 7천 원. 여러분, YK 페달보다 도렉스가 더 크죠? 근데 지금 이번의 지문은 원화 금액이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작지 않죠? YK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인테크라고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부분도 241만 2천 원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다가 아니라 또는 가장 작다가 아니라 가장 크다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코 처리된 부분이 3건이 있는데 그 3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도렉스가 가장 큽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2번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조회되는 이코건의 환종은 모두 다르다. 여러분, 환종은 환종란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녹화를시나 구매, 확인서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환종이 모두 다 원화이진 않아요. 국내 거래여도 이렇게 원화 거래할 수도 있고 외화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K 페달은 원화, 그리고 도렉스는 US 달러, 그리고 인테크는 우리 엔화 거래를 했네요. 그래서 모두 다 다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민석은 입고권 RV22057의 담당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당자 난에 성민석을 일단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민석의 입고번호는 RV22057 맞습니다. 그쵸? 그럼 이 번호에 담당자가 맞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4번 표현 맞는 부분.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최근 들어서요, 좀 달라지는 추세를 말씀을 드린다면, 무역관리 같은 경우엔 기존엔 대부분 냈던 부분이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는 수출, 그리고 우리 수입이다. 그럼 수입 재비용 문제, 그리고 우리 원가 배분해야 되니까 미착 원가 배분했던 부분, 그게 거의 주 포커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녹화 렛이라든지 구매 확인서, 또는 우리 메뉴에서는 여전히 구매 승인서로 나오니까요. 승인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의 문제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바뀐 추세예요. 근데 메뉴 이름들이 다 힌트가 있어서 못 찾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크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코 처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했을까요? 구매 자재 관리에서 하셨어요. 다만 이게 무역과 관련된 업무 쪽의 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무역관리 쪽으로 빠져 있는 것뿐인 거거든요. 2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한국자전거 지사입니다. 한국자전거 지사. 자, 그래서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자, 제품들 중에서 부동일이 가장 큰 품목을 찾고 있다. 자, 부동일이 가장 큰 제품은 무엇인지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위에 조회 조건은요, 한국자전거 본사거든요. 그런데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이건 왜 써놨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같은 소속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전권을 다 갖고 있다면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회 조건은 한국자전거 본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지사가 써 있어도 이거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전거 본사로 들어가서 기준일자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입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넣어서 실제 이동이 가장 없었던 부동일이 가장 큰 품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일이 가장 큰 제품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원재료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고 종류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부분의 재고 자산을 물어보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은 사업장 본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부동재고 명세서 사업장이란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고 수불현황이라는 메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재밌는 건 무역관리 쪽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무역관리 쪽에서 아무리 누굴 봐도요. 장부를 보고 싶어도. 자, 수출 현황에 갔더니 해외 수출 현황, 선적 현황, 내고 현황 수출.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수입 현황에 가서 보니 메뉴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LC개설부터 나와져 있는 용어들.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은 무역관리 쪽에서만 쓰는 메뉴가 이쪽에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여러분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수출은 누구랑 똑같은 의미가 될까요? 영업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 아닐까요? 다만 우리가 모듈을 구분할 때 영업관리라고 해서 쓰고 있는 모듈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거래인 거고요. 무역관리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우리 무슨 부분? 수출은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거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수입은 뭐하고 똑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까요? 우리 구매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i큐브 ER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선 지금 국내에 대한 부분의 거래는 우리 파는 건 영업관리 모듈로, 사는 건 구매관리 모듈로, 그리고 해외에 거래들이 발생되는 부분, 우리 다이렉트 수출도 있고 뭐 중개무역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파는 입장이면 수출, 내가 사오는 입장이면 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 두 가지는 묶어서 무역관리 모듈에 같이 넣는 것뿐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무역 쪽에서만 단독으로 쓰는 부분이 아닌 건 우리가 파는 입장이면 영업관리 쪽에 가시면 영업 현황과 영업 분석이 있을 거고요. 사는 입장이면 구매 관리 쪽에 가시게 되면 우리 구매와 관련된 장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장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에 가셔라? 구매, 자재관리 쪽에 가시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셔서 재고, 수불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수불 현황에 가시면 부동재고와 관련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재고 명세서를 봤더니 사업장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 박스에 사업장 1000번에 대해서 기준일자 5월 31일자로 입고된 기간은 요 한 달치를 놓고 부동의 일수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재고 명세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자,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일자는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우리 수불의 기간, 입고된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 정보에서도 더 중개에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우리 모든 재고 자산을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정 구분이란 부분에 가셔서 우리 누구만 선택해 주셔라? 우리 제품이요. 그래서 부동일이 가장 큰 제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여긴 제품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넣으셨으면 우리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동일이란 부분에 내용을 놓고 보실 때 부동일의 숫자가 가장 큰 품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동일의 일자가 가장 큰 건 현재 18일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품번과 품명이 1, 2, 3, 4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명에 우리 200 곱하기 표시일까요? 아무튼 X600 피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럼 답은 몇 번이신가요? 1번입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네, 나와져 있는 거 가지고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정 구분 제품을 놓고 조회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25번 문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건 무역관리 부분이 모든 걸 책에 다 수록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노카렛이랑 구매, 확인서 부분은
그냥 똑같은 국내 거래이다. 다만 이게 무역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래이기 때문에 무역관리 쪽에 들어와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내용들 확인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